트럼프의 무자비한 압박과 결국 그 압박에 무릎을 꿇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28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죠. 하지만 회담은 예상과 달리 극심한 충돌과 긴장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지 혹은 중단될지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트럼프는 2024년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상황이었고, 대선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입장은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악재였죠.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지속되면서 전황은 점차 불리해졌고, 무기와 탄약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중반 이후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장기적인 방어전을 펼칠 수 없는 상태에 처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미국의 꾸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고,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둘째,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 하지만 회담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돈을 낭비하는 전쟁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위해 돈을 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 당시부터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연장선이었죠. 이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한다면 다음 차례는 유럽이 될 것이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침공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가치관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만약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한정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전 트럼프가 내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히토류 광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히토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산을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히토류에 대해 설명드리면,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지금은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70%, 특히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통제하고 있죠. 미국은 오랫동안 히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해왔지만,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히토류 조달 루트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2023년 중국 정부는 반도체와 방산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이처럼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카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 바로 히토류 매장량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히토류 광물 매장국으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히토류 광산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젤렌스키는 히토류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해서 국가의 핵심 자원을 외국 기업에 헐값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에 트럼프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트럼프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날 예정되었던 공동 기자회견과 광물협정 서명식은 모두 취소되었고,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었죠. 그리고 결국 트럼프는 회담 직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광물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죠.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운송 중이던 무기 지원도 즉시 중단됐고, 향후 지원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젤렌스키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죠.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광물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에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젤렌스키는 처음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힘들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에 항복한 것이죠. 트럼프는 압박 전략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협정을 이끌어냈고, 젤렌스키는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현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